1년에 매매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수익이 잘 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저는 이제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타는 거니까 실적 개선 키워드가 나오면 묻어두고 몇 달 후면 오르더라.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한 40% 수익만 나면 돼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년 40% 나고 이걸 복리로 계속 수익을 늘린다 그러면 7년 후면 10배 올라요. 그러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또 그 1억이 7년 후면 10억이 되고 10억이 7년 후면 100억이 되고 21년 후면 100억 부자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그렇게 뭐 길지 않아요.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1년에 40%면 분기 한 10% 정도? 우리가 분기 10% 정도는 좀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해봐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분기 10% 정도 한번 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변동폭이 30%인데요. 그래서 종목 잘 고르면 분기 한 10%씩 따박따박 내면 한 10년 후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이제 10억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전기차하고 반도체 ETF에 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긴 안목으로 팔지 않고 좀 지켜보자. 그리고 혹여 떨어지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ETF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펀드에 묻어두셨다면 ETF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연 1,8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700만 원까지. 700만 원 소득공제하면 연봉 5,500인가요? 이상은 13.2% 소득공제 받으니까 700만 원 투자하시면 90여만 원 소득공제 받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도 드리고 일거양득의 어떤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 개인연금으로 ETF 투자도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ETF 쪽에 좀 중심을 두고 계세요? 성장주는 저는 ETF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도산하는 기업들도 늘 수 있고요. 도태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겨요. 성장 산업은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성장의 어떤 측면에서 다 가면 좋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건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른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없어질 기업은 종목 교체를 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좀 어렵다 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ETF 좀 성장산업 중심으로 좀 바라볼다면 ETF도 괜찮아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국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국내 전기차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기 정도 목표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후. 그러니까 뭐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야지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한 3, 4개월 후. 그렇게 하다 보면 분기 한 20, 30%씩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왜냐면 실적 개선이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한 20, 30% 수익 내고 종목 교체하고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100%씩 수익 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더라고요.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그런 어떤 ETF나 이런 걸 좀 섞어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분기별로 이렇게 좀 뭐 분기별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물려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오래 가져가기도 하고요. 제가 옛날에 양지사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 두 번째 책에도 나오는데 양지 다이어리. 양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년 정도 들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한 70%까지 손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금액 제한 전에 샀어요. 제가 금액 제한이 이제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타기가 안 되잖아요. 추가하면서 양지사만 다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지사를 사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죠. 얘는 그렇지만 기업은 좋고 품절주예요.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70%일 때 좀 인생을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손해 안 보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에 내가 인생을 걸었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뻔했죠. 그래서 주식은 내가 파는 순간부터 올라요. 손절매하고 이제 지겨워. 그러면 그때부터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했어요. 옛날에 제가 30대 때 주식도 안 되고 36살 이전에 주식도 안 되고 제가 그 아파트도 반토막을 내보기도 했잖아요.
사가지고 2007년인가? 그때가 버블이었어요. 2006년인가? 시장의 버블. 그때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도 이제 산 이유가 와이프의 직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샀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 사가지고 정확하게 50% 빠지더라고요. 아파트가요? 네. 그래서 50% 빠진 상황에서 어머니가 물어보신 거죠. 넌 뭘 잘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심한 거죠. 약간 질책성. 아니요, 질책은 아니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아파트도 반토막 내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했는데 2천만 원 개인연금을 해지해갖고 했는데 한순간 돈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성이 많이 됐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지. 네. 그래서 뭐 아파트도 반토막 났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한 번씩 복귀해 보는 게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의 변곡점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 변곡점이 결국은 저는 실패였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내가 왜 실패하지? 우리가 바둑 두잖아요. 바둑 두면 바둑 기사들이 이렇게 바둑을 끝나고 나서 이긴 사람이 절대 안 웃어요. 그리고 항상 복귀를 해요. 네, 복귀하죠. 왜 하느냐?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귀를 누가 해주냐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해줘요. 내가 왜 이겼는지 알아? 내가 당신이 이거 나서 내가 이거 나서 이렇게 이긴 거야 라고 해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복귀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리키잖아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훈수도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여기 놀 때 내가 승기를 잡았어. 당신 여기 실수한 거 알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 사람은 아, 내가 이래서 졌구나.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진 다음에 손실 본 다음에 에이씨 다시는 안 해.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손실을 받는지를 사실 알아야 돼.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손실을 볼 때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복귀를 좀 하면서 그래서 좀 노트에 좀 그런 내용들도 좀 쓰고 네. 그래서 양지사 다이어리를 저는 꼭 매년 초에 사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복귀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도 기록하고 요즘은 이제 책을 쓰니까 거기에 책 내용도 많이 넣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매매일지는 좀 어떻게 기록을 하세요? 어떤 내용을 담으세요?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가 제가 이 말하는 10단계 종목 분석표를 얘기를 하고요. 네. 수익이나 손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기 형식으로 내가 왜 이걸 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변동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도 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버킷리스트도 넣어요. 버킷리스트? 네,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어차피 돈을 벌자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려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빠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고 남편으로 사는데 나로서 사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의무감에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 난 도대체 뭘 원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트로트 싱글을 내는 거예요. 아,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노래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내보고 싶어요. 싱글을. 그래서 트로트가 최근에 대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한 5, 6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트로트가 인기 없을 때. 그래서 나는 50대 이후에 트로트 싱글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로 항상 적어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내년 정도부터 제가 이제 작곡 공부를 하려고요. 자작곡으로. 아, 자작곡으로? 네, 트로트 싱글을 하나 60이 오기 전에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60이 오기 전에 트로트 싱글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삶이 되게 즐거워요. 그런 이렇게 하고 싶은 일. 주식 투자도 사실 즐겁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맨날 짜증내고 나는 한심하다. 나는 왜 이렇게 수익 못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수익 낼 거야. 그리고 내가 문제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개발을 자꾸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2017년도에 제 개인적으로 2018년도 봄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주식공부 오일환성이 유명해지고자 쓴 건 아니에요. 제 아들, 쌍둥이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싶은 족보, 가보로 제 아들에게만 쓴 거예요. 그랬다가 구로 쪽에 가서 한 50부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돌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출판해주는 그런 쪽에 가서 50부만 내 돈 내고 하겠다고 하니까 책을 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책을 낼 정도로 내용이 좋은가?
라는 생각을 집에 와서 하면서 이게 이제 책까지 이렇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좀 슬기롭게 복기도 하면서 좀 건설적인 그런 버킷리스트도 잡아보고 치부책에 그런 내용들을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맨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써보면서 나는 왜 이랬을까. 하지만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짧은 목표도 좀 세워서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트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노트가 없으면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든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삿입에 풀칠하겠어? 근데 삿입에 풀칠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노트를 꼭 마련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0대부터 주변에서 주로 듣던 말이 넌 너무 돈돈돈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돈돈 거리면 처자식을 굶어 죽이진 않아요. 좀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나도 좀 치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어떤 자기 인생, 사실 이게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삶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축하는 습관이 나쁘진 않은데 저축하고 아껴 쓰는 습관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 사람이 확장성이 없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경마장에 말들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네. 이걸 열어둬야 되는데 나는 아껴 쓸 거야. 절약할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거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좁아져요. 인생이 되게 좁아지는데 맞습니다.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의 일부분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든요. 제 인생의 좌우명은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것을 이렇게 탐하기보다 큰 것을 보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으시면 이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그러면 좀 대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두뇌는 유한해요. 유한한 두뇌에 모든 것을 절약 포커스를 넣으면 좀 공격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손해에도 내가 이거 절약하려면 얼마를 더 절약해야 되는데 아껴 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손해에도 엄청나게 흔들려요, 심리가. 그리고 조그만 수익에도 내가 이렇게 롱런을 할 수가 없어. 좀만 빨간불 들어오면 막 흥분하는. 흥분해서 막 팔아.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딱 생각해서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36살 때 한 행동 중에 하나가 포인트를 안 쌓았어요. 왜요? 백화점 포인트, 마트 포인트. 왜냐면 좀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좀 더 싸게,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이렇게 축소지향적인 거죠. 뭔가 도전 의식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한번 내 성격을 개조해보자. 그리고 포인트를 안 썼어요.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이 좀 약간 공격적인 그런 투자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포인트를 안 쌓고 그 다음에 제 계좌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일부러 안 봤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적자가 나면 알아서 또 뭐 카드 대금 나가겠지 하고 안 열어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인 삶이죠.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벌면 뭐 50만 원 하고 50만 원은 저축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 틀에 갇히다 보니까 인생판이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이제 월급의 노예로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 이렇게 늙어갈 텐데 지금과 20년 후는 난 똑같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는 내가 결국 변한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절약이라는 거를 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이나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집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 마인드를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죠.